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수분 양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거나 그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 건설사는 건설사 나름대로 미분양으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수분 양자들이 모여서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건설사가 수분 양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 건설사가 수분 양자를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를 경험한 바 있는데, 막연히 생각으로만 알고 있던 수분 양자들의 고통이 상상 이상이어서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다른 한편에서 세입자를 고통받게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수년 전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1호선 주택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후순위로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으나 주택가격의 하락과 집주인의 재산 상태 악화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받아가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후순위 임차인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증금 반환 소송에 실익이 없게 됩니다. 결국 세입자 임차인은 주택을 직접 낙찰받거나 나머지 보증금을 날리는 수밖에 없게 되므로, 세입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본 후 최악의 경우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계산해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위험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전세금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 임차인은 주택에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한 당일 바로 담보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가 은행보다 후순위가 되는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은행이 대출금을 배당받은 나머지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임차인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는 일정 시기까지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삽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을 삽입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심리적 강제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주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3개인적인 생각을 나열하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견으로는 집주인이 재산 상태가 악화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보증금을 받았고, 얼마 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은 장래은행이 경매 신청을 할 것이고,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받아 소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위와 같은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해버렸다면 집주인을 배임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은 단순히 주택을 세입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는 일정 시기까지는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고, 이러한 임무는 집주인의 사무임과 동시에 세입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기본적으로 민사 절차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고,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여 법의 한계를 악용하는 집주인을 처벌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